김용빈은 정말 악보보다 빠른 가수일까요? 이 말의 핵심은 음표를 남보다 먼저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곡가가 한 곡 안에 숨겨둔 감정의 방향, 숨을 쉬어야 할 자리, 힘을 빼야 할 단어, 마지막에 터뜨려야 할 하늘 악보를 다 설명하기 전에 알아차린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김용빈을 두고 악보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는 표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공식 방송 원문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문장이 그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수많은 팬들이 이 표현을 김용빈에게 어울린다고 받아들이는지는 그의 무대와 이력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김용빈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노래를 빨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사를 읽는 순간 그 안에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찾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인지 판단한 뒤 목소리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정과 같은 박자를 지켜도 그의 노래는 다른 가수의 노래와 전혀 다른 장면을 만듭니다. 첫 소절에서는 말을 걸듯 낮게 시작하고, 중간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며 긴장을 쌓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무조건 높이기보다 단어 끝에 남는 떨림으로 여운을 만듭니다. 악보를 따라가는 가수가 아니라 악보 뒤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발견하는 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김용빈은 1992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4년 남인수가요제 청소년 부문 대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같은 해 첫 음반을 내고 정식 가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2살 무렵부터 성인 가수들과 같은 무대에 섰고 행사장과 방송 무대를 오가며 관객의 반응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지만 신동이라는 이름이 평생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목이 줄어든 뒤에도 그는 노래를 놓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된 KBS 트롯전 국체전에서는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대중적 전성기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용빈은 2024년 12월 19일 시작된 TV조선 미스터 트롯 스매에 도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2회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 생방송은 2025년 3월 13일 열렸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데뷔 20년을 넘긴 현역 가수였습니다. 경력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동 시절의 이미지와 오랜 무명 기간을 동시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빈은 매 라운드에서 무리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음을 길게 끌어 박수를 먼저 얻기보다 노래의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감정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그 안정감이 경연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결정적인 무대는 2025년 3월 6일 방송된 준결승 2차전의 타향살이였습니다. 타향살이는 고복수가 1934년에 발표한 곡으로 김능인이 작사하고 손목인이 작곡한 정통가요입니다. 김용빈은 약 90년 전 발표된 이 노래를 가장 중요한 톱7 결정전에서 선택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추천한 곡이었고 김용빈은 무대 전까지 가사를 수없이 곱씹으며 연습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고향을 떠난 사람의 외로움과 시대의 상처를 자신의 목소리 안에 넣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김용빈은 큰 동작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느린 세 박자 안에서 자음과 모음을 분명하게 살리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짧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특히 고향을 떠난 세월과 늙어가는 청춘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울음을 직접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쏟아내지 않고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사람이 먼저 울게 됐습니다. 이것이 김용빈식 절제입니다. 자신이 슬프다고 설명하는 대신 관객이 그 슬픔을 발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악보에는 음정과 박자 빠르기와 세밀함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어느 단어에서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지, 어느 순간 시선을 내릴지, 한숨처럼 들리는 호흡을 어디에 남길지는 전부 적혀있지 않습니다. 김용빈은 바로 그 빈칸을 빠르게 채웁니다.
가사를 여러 번 읽으면서도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실제 인물이 겪었을 감정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처음 들은 사람도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발음이 또렷하고 문장의 중심 단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앞에 서지 않고 이야기를 밀어주는 도구로 움직입니다. 김용빈의 또 다른 강점은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정확히 안다는 점입니다. 그는 모든 곡을 같은 창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경쾌한 곡에서는 리듬을 가볍게 밀고 정통 트로트에서는 꺾기와 떨림을 더 세밀하게 사용합니다. 슬픈 노래에서는 소리를 크게 만드는 대신 호흡의 양을 조절합니다. 한음을 길게 끌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을 주지 않고 중간에서 힘을 풀었다가 마지막 음절에 다시 감정을 모읍니다. 이런 조절은 단순한 성량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마이크의 거리, 관객의 집중 반주의 속도와 자신의 호흡을 동시에 계산해본 가수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조영수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천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조영수는 수많은 가수의 음역과 장점을 분석해온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가수는 악보를 정확히 재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작곡가가 왜 이 음을 낮게 배치했는지, 왜 이 단어 앞에 쉼을 넣었는지, 왜 마지막 후렴에서 감정을 한 단계 올렸는지를 빠르게 이해하는 가수입니다. 김용빈에게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이 붙는다면 그것은 작곡가의 설명이 끝나기 전에 노래가 향해야 할 방향을 먼저 잡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타고난 재능 하나로만 설명하면 김용빈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2004년 데뷔 이후 20년 넘게 노래했지만 미스터 트롯 3 이전까지 전국적인 1등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다고 우승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박수를 받았고 긴 침체도 겪었으며 다시 경연 무대에 서서 자신을 처음부터 평가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노래가 잘 되는 날뿐 아니라 관객 반응이 차가운 날에도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빠른 이해력 뒤에는 실패한 무대와 수정한 호흡 수없이 바꿔본 한 소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3 결승은 그 축적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김용빈은 44만 356표를 얻었고 득표율은 27.01%였습니다. 2위 손비나는 34만 6446표를 받아 두 사람의 차이는 9만 6794표였습니다. 최종회 전국 시청률은 10.1%를 기록했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용빈은 경연 중간 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마지막 결승에서 처음 왕관을 썼습니다. 한 번의 폭발적인 무대가 아니라 매주 쌓인 신뢰가 마지막 투표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결승 인생곡으로 부른 노래는 나훈아의 감사였습니다. 이 선곡에는 김용빈의 개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우고 노래의 길로 이끌어준 할머니를 떠올리며 무대에 섰습니다. 우승 직후에는 20년 동안 노래했지만 1등은 처음이라고 말했고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행복해 하셨을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김용빈의 노래가 왜 기술만으로 들리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제로 기다린 세월과 놓쳐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의 천재성은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에도 있습니다. 경연에서는 카메라 위치 생방송 시간, 심사위원의 평가, 경쟁자의 순서가 모두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가 시작되면 평가받는 참가자보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수로 바뀝니다. 첫 소절을 서두르지 않고 반주보다 감정에 앞서 튀어나가지 않게 조절합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안전하게만 부르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특유의 꺾기와 깊은 중저음을 사용해 자신의 색을 분명히 남깁니다. 안정과 개성을 동시에 지키는 능력은 오랜 경력자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를 빨리 배우는 가수는 많지만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방식으로 바꾸면서도 원곡의 중심을 훼손하지 않는 가수는 드뭅니다. 너무 많이 바꾸면 작곡가의 의도가 사라지고 너무 그대로 부르면 복사처럼 들립니다. 김용빈은 그 중간 지점을 찾습니다.
원곡의 선율과 가사를 지키면서 발음의 길이, 호흡의 깊이, 끝의 떨림을 조절해 자신의 서사를 더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곡을 불러도 박물관 속 노래처럼 들리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사연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타향살이와 감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의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타향살이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시대와 고향의 상실을 표현해야 했고, 감사에서는 할머니를 향한 실제 마음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한 곡은 1944년에 오래된 정서를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이었고, 다른 한 곡은 자신의 기억을 모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넓히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무대 모두 소리의 크기보다 감정의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김용빈은 처음부터 울음을 밀어 넣지 않았고, 끝으로 갈수록 감정이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영감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보다 곡 선택으로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장르를 똑같이 소화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정통 트로트의 문법과 자신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세례에서 화려한 기교를 앞선 참가자들이 많았지만 김용빈은 오래된 가요의 단어와 호흡을 현대의 시청자에게 이해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무대는 한 번 보고 끝나는 장면이 아니라 다시 찾아 듣는 노래가 됐습니다. 천재성은 새로운 것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노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친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순간에 꺼내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결국 속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용빈은 음표를 보기 전에 노래 속 사람을 보고 고음을 내기 전에 문장의 의미를 찾고 박수를 받기 전에 관객이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노래합니다. 치밀하게 연습했지만 연습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숙련된 가수의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김용빈을 단순히 타고난 천재라고 부르는 것은 절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빠른 감각은 분명 그의 재능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을 정확한 무대로 완성한 것은 2004년부터 이어진 20년 이상의 시간입니다. 12살 신동의 귀무명 가수의 인내 경연 참가자의 긴장,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한 목소리 안에 겹쳐졌습니다. 조영수가 밝혔다고 전해지는 천재의 비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김용빈은 악보를 빨리 읽는 가수가 아니라 악보가 끝내 말하지 못한 감정까지 먼저 읽어내는 가수입니다.